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우리의 밥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감염병으로 인해 해외 각국에 봉쇄령이 내려지면 농산물의 생산이나 유통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생존에 필요한 식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는 각국의 무역 빗장을 걸어 잠그게 해 식량 가격을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나타나고 있는 장마나 폭우, 또 폭설 같은 기후변화 현상은 세계 식량 위기를 더욱 위협하고 있는데요. 급변하는 해외 농산물 시장에 충격을 완화하고 국내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도민들께서는 아마 국회의원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0일 정도가 지났는데 우리 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도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동안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제가 정치인으로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준 분들이 바로 도민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사 본연의 임무인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전북이 농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잘 사는 농어촌 만드는데 더욱더 매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네. 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해 있잖아요. 이 기관이 어떤 곳인지 우선 설명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이 기관이 만들어진 본래 취지는 예. 어떻게 하면 우리 잘 사는 농어촌을 만들 것인가 해서 1967년에 농어촌 개발공사로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이제 변화를 겪으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네. 이렇게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농산물 그리고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가격을 어떻게 하면 안정시킬 것인가. 네. 특히 농산물 가격은 네. 유통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후변화나 뜻하지 않는 재해로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고 맞아요. 또 생산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또 폭락합니다. 아, 맞습니다. 이 폭락했을 때 우리가 사서 저장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폐기 처분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이러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줘야 되죠. 예. 그렇게 하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약제비도 하고 또 안 되면 외국에서 수입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식품 산업을 발전시켜서 해외에 수출하고 예. 고부가 가치 농산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농수산물을 1차 상품 그대로 판매하면은 잘 사는 농어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2차, 3차, 6차까지 그렇죠. 개발해야죠. 10차 산업까지 예. 발전시켜서 우리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켜서 네.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 잘 사는 농촌으로 농어촌을 만들게 하겠다는 것이 네. 저희 공사에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쉽게 말하면 농산물 관련한 어떤 그 업무에 최종점에 서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 먹거리에 대한 다루는 기관들이 다 논하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수산물은 예수부, 임산물은 산림청, 맞아요. 식품의 안전은 식약처, 다 다르죠. 그리고 예. 학교급식은 교육부. 아, 또 다르군요. 이렇게 예. 다 논하져 있는데 요즘에 최근에 문제된 우리 군인들의 또 급식은 그렇죠. 국방부.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데 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공사다. 네. 지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안전하게 네. 우리 국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즉 예. 먹거리 문제는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공사의 임직원 여러분들이 우리 농어촌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네. 또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네. 안정적으로 먹거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 정말 전 세계적인 유례 없는 또 전염병이 창궐했고 또 그 사이 기후 변화까지도 우리는 몸소 느끼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식량 위기도 분명히 문제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차장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코비드가 생기니까 예. 식량 수출국에서 수출을 금지시켰죠. 어허. 예, 예를 들면 소련이라든가 예. 카자흐스탄, 베트남 그렇죠. 이런 국가들인데 예. 이런 일이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온다라든지 예. 환경 파괴된다라든지 이러면 어떤 바이러스가 출몰해서 우리 인류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린 대로 물 부족.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언제든지 식량은 무기화될 수 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곡물의 현황을 보면은 예. 우리 이 지구상의 금년에 전체 생산될 양의 곡물은 약 28억 9천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요량을 보면은 네. 불과 한 540만 톤 정도밖에 남지 않아요. 겨우 공급과 수급이 맞아떨어지는 네. 거죠. 겨우 그래서, 일치하는 거군요. 예. 두 번째로는 우리 인구가 저출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심을 하고 있지만 인구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장수시대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러네요. 예. 세계적으로 지금 79억의 인구지만은 한 98억까지 이렇게 증가할 걸로 예측되고 있죠. 그래서 인구 증가. 그리고 만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떡하겠어요? 허허, 네. 그럼 또 식량 문제가 굉장한 또 문제로 그래서 부각되겠네요. 이러한 식량의 위기는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다. 우리나라의 네. 현실을 보면은 전체 곡물의 5분의 4를 수입해서 먹고 있는 나라예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약 예. 1년에 작년 1년에 2,700만 톤에 넘는 곡물을 수입을 했어요. 아, 곡물 의존도가 굉장히 크군요. 그렇죠. 예. 어느 나라보다도 큽니다. 그리고 식량만 보더라도 우리 자급률이 45.8%예요. 예. 물론 곡물은 고기하고 바꿔먹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다 식량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자급률을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하죠. 가능한 자급률을 높이는데 우리 공사는 밀 자급률이나 콩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약 재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종자 개량이라든가 영농 기법, 그래서 토지를 집약적으로 운영하고 기술 집약적으로 해서 생산량을 늘려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외국에서 이제 수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봉쇄령이 내리면 외국에다가 식량을 쌓아놔도 가져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함께 예.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단계로는 국내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러한 과정일까요? 그 식량 콤비나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이제 콤비나트 사업은 예. 우리가 자급률을 높여도 예를 들어서 2배로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예. 5분의 2밖에 이 곡물 자급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게 2배로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도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식량 작업률은 높이는 대로 높이고 예. 이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그 대안이 새만금이라고 봅니다. 새만금 지역에는 이 항만이 예. 이 수심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배가 7만 5천 톤 정도의 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배가 언제든지 접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식량 운반하는 세계적으로 제일 큰 배가 한 12만 톤 정도 되는데 그 배는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 배가 들어올 수 있는 항구가 없어요. 수심이 낮기 때문에. 예. 그런데
새만금항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 새만금만이 그렇죠. 가능하군요. 예. 경쟁력이 있죠. 예. 그래서 곡물의 전용 부두를 만들어서 배를 접안해서 요즘에는 하회 갈 때 이게 포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석션으로 빨아들여요. 예. 그 송유관처럼. 네네. 그래서 거기에 석션으로 빨아들여서 사일로 만들어 가지고 예. 그 사일로 해서 가공 처리하는데 또 석션으로 간다면 물류비가 얼마나 절약되겠어요. 바로 그쪽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식량들이.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미래의 수입량은 약 한 작년에 270만 톤 정도 되는데 예. 그 중에 150만 톤 정도가 이제 우리 제분용이죠. 그럼 옆에다 제분 공장 만드는 거죠. 그럼 얼마나 물류비가 작게 들겠어. 그래서 그렇겠네요. 제분의 3사들도 얼마든지 거기에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콩은 바로 콩기름 짜는 공장 만들고 그다음에 사료 공장 만들고 콩을 1년에 우리가 한 34만 톤 정도 수입하고 이제 옥수수는 1,100만 톤 정도 수입하죠. 그래서 옥수수는 옥수수 기름 짜는 공장 만들고 거기에 예. 사료 공장 만들고 연이어서 한다면 바로 그게 콤비나트 사업인데 거기에 이제 민간 부분은 민간이 들어오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 제분업자는 거기다 사일로 지어서 바로 그런 걸 연계해서 가공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밀, 옥수수, 콩, 그다음에 쌀도 우리가 1년에 40만 8,700톤 우리 공사가 수입하고 있고 토탈 한 53만 톤 정도 이렇게 수입하는데 그런 이제 가공 공장도 옆에다 만들고 또 이제 국산밀을 우리가 수매에서 저장하고 국산콩 수매에서 저장하고 네네. 그다음에 김제에 종자 우리가 듣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거기다 종자 창고도 만들고 그래서 집적화시키자는 거죠. 익산은 또 식품 클러스터가 존재하고. 그렇죠. 식품 클러스터까지 연결시킨다면 바로 이러한 모델은 네덜란드가 1년에 작년에 1,109억 달러를 수출을 했어요. 그렇군요. 인구도 작고 면적도 작지만은 예. 유럽의 식품 허브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식품 허브로 만들자. 동북아의 인구가 14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바로 거기에 대한 적지는 새만금이다. 왜? 앞으로 중국이 식품 먹는 하마잖아요. 예. 그리고 통일시대 북한에 대비하고 또 일본이 세계에서 이 곡물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고 그러면 동북아의 인구는 14억입니다. 예. 네덜란드가 유럽의 식품의 허브인데 거기는 인구가 네. EU 인구 해봐야 4억 5천만이에요. 그렇죠. 그래 유럽 전체 인구 해봐야 7억 5천만입니다. 네네. 우리 동북아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도 식품 허브 기지로서 새만금을 만들자. 네. 얼마든지 미지의 땅이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 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콤비나트 시설을 한다면은 이 땅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새만금을 그런 대로 개발을 시키면 바로 이것이 식량 안보다. 우리나라에 쌓아놓은 식량, 네. 그것은 우리가 위급할 때는 우리도 그걸 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쌓여있는 식량, 예. 이것이 최대 안보다. 또한 아울러서 거기에 돈벌이를 할 수 있어 청년의 일자리 나옵니다. 그다음에 경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학 교수님들이 낸 자료에 하면은 1년에 약 40조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 어허.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창출되고 이게 전라북도 사업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군요. 저는 동북아의 식품 허브로 네.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된다. 구축을 해야 된다. 네. 그 입지적인 조건이 제일 좋은 데는 새만금이다. 새만금이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그래서 새만금은 이제 국가적인 이 사업이지만은 그걸 떠나서 예. 어디든지 식량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데다가는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된다. 저는 그걸 주장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아마 이게 거의 가능할 겁니다. 금년에 출생신고하는 게 제 꿈이에요. 예. 그래서 단 1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 영역조사나 출생신고가 되면은 예. 연차적으로 그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래서 또 추진이 굉장히 예, 중요하니까요. 국비가 예. 이 국비를 확보하는 출생신고하는 일 예. 그것이 금년의 최대의 목표다. 그래서 네네. 아마 이 목표는 네. 90% 이상 저는
달성 가능합니다. 거의 뭐 이건 출생 신고하는 것은 네. 제가 99% 예.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와대 수석이나 또 비서관 네. 그리고 국무총리 또 장관 심지어 국정원장도 만나서 이건 식량 안보는 국정원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 이건 국민의 안보다. 네. 그래서 국정원장도 이거 좀 네. 더 또 의미를 도와달라. 더 확대시키는 네, 작업까지도 하고 계시는군요. 예, 우리 장관이나 또 새만금청장, 새만금개발공사 우리 공사가 할 일은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는 게 우리 공사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이것이 사업이 될 때는 우리 공사는 국가가 관장하는 사일로만 관장하면 되는 거고 이것을 민간한테 분양하고 산업을 육성시키고 하는 것은 새만금청이 하면 됩니다. 그렇죠. 개발은 새만금공사가 네, 하는 그럼요, 거고. 그럼요. 그다음에 식품산업 육성은 네. 결국에 농식품부나 또 산자부나 또 식약처나 관련 부서와 함께 발전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기관은 이렇게 중심이 돼서 이 사업을 기획하고 또 국가가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네. 그 역할은 대한민국 국민의 식량 수급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저희 유통공사가 그걸 하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농촌에서의 어려움도 분명히 또 존재합니다. 예, 뭐 인력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고령화가 상당히 좀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농산물을 제값에 받지 못하는 예, 그런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의정 활동할 때도 예.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이 국가가 WTO에서 대책비로 이제 보조금 사업을 많이 수행했지 않습니까? 네네. 뭐 110조 막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투입을 했는데 결국에 그 혜택을 받은 농가는 한 10% 남짓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80 내지 90%의 농가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익부 빈익빈이 창출되겠죠.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겠군요. 그래서 못 사는 농어민들은 떠나는 농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 농어민 모두가 다 국가의 보조금 사업의 혜택을 받는 모델이 없을까 해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유 경제형 주민 참여 공유 경제형 스마트팜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델이에요. 일반 농업도 될 수가 있고 어업도 될 수가 있고 다 되는데 생산은 마을 공동체예요. 예. 영농 지도는 농진청이나 농가장이나 전문 CEO, 유통 판매는 저희 농사가 책임을 져주는 이런 모델로서 시범 사업을 실시해서 예. 일정 소득은 거기에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가져가시고 가져가고. 예. 그다음에 청년 영농인이 거기 와서 일을 했다면 월급 개념으로 또 플러스 알파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거기서 일을 하신 분이 마을 주민이 와서 일을 했다면 또 인센티브를 그만큼 더 부여하는 아, 거고 그렇군요. 이제 그런 모델을 시범 사업을 한번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그 사업도 금년에 아마 출생신고를 떠나서 사업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분서주하고 네. 있는데 최후의 그런 보루는 예. 그것도 우리가 출생신고하는 거 그리고 출생신고를 떠나서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네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온라인 경매도 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이 새로운 유통 경로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좀 어떤 시스템일까요? 이제 우리 공사가 추구하는 게 이제 빅데이터 사업인데 예, 이 빅데이터 사업의 하나는 생산부터 이 출하까지 소비자까지 예. 그 생산 이 정보나 뭐 기후 변화 이런 걸 전부 다 그 집대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이 예를 들면은
뭐 양파의 재배 동가가 너무나 금년에 많다 하면은 일괄로 한 5% 줄였으면 좋겠다. 네. 또 출하 시기를 이게 조정해주고 그다음에 감모율을 낮추기 위한 것은 어떤 시스템이 좋다. 이렇게 해서 이 소비자까지 연결하는 데이터댐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고 예, 예. 두 번째로는 요즘의 유통은 온라인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켜주면 유통 비용이 그만큼 작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정말로 신선한 농산물의 맛을 볼 수 있어요. 직접 받으니까. 그만큼 숙성된 농산물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소비자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거죠. 어허. 그래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예. 해서 이제 우리가 나방으로 금년에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네네. 나방으로 농산물 판매도 하고 라이브 커머스 형태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런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중국의 티몰이나 네.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아마존이나 동남아의 소피나 이런 것처럼 우리도 예. 우리 농수산식품에 대해서는 우리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 왜 우리라고 못합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거기에 성공을 하면은 단 그 유통을 할 때 우리가 결제 시스템을 우리가 갖겠다. 그래서 아까 라이브 방송, 라이브 커머스로 판매하는 것도 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생산자한테는 예. 바로 이틀 만에 대금을 결제를 해줍니다. 공사에서. 굉장히 빠르네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하는 구매사들이 그걸 갖다 판매를 하면은 예. 50일 이내로 대금을 결제해 줍니다. 어허. 이게 팔아서 결제하라는 예. 거죠. 네네네. 근데 그만큼 우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데 그건 우리가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공사는 돈 버는 기관이죠. 돈을 많이 벌었다 하면은 수수료를 낮춰주는 거죠. 생산자한테 수수료를 낮춰주고 네. 그다음에 소비자한테도 낮춰주고 그러면 국민의 이익이자 농민의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꿈이라면은 그런 모델을 우리가 농수산식품의 미국의 아마존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 중국의 티몰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 네네. 하는 것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취임하신 지 약 한 100일 정도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말씀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공사가 하는 일을 잘 눈여겨보시고 또 새로운 사업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공사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할 때는 많은 지도 편달 꼭 해주십시오. 채찍질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사가 일을 잘할 때는 격려의 박수를 쳐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글자 그대로 한국 농수산식품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네. 많은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반드시 식량 안보 차원에서 새만금의 식품 콤비나트 사업 씨앗을 뿌려서 싹이 트게끔 하겠습니다. 네. 잘 가꿔 주십시오, 도민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사장님 이야기 들으면서 이 농촌의 이런 농업만의 그 업무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농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식량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생존과도 연관이 돼 있는 일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상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수산식품 유통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